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20일 일요일 인사드립니다. 크립토 모닝 소피입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좋지가 않습니다. 일단 빨간불 켜고 시작하는 시장이죠. 붉은 색들 연출되고 있는데 오르는 종목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비트코인 점유율은 예전보다는 좀 올라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46%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인마켓캡 가서 자세한 지표들 확인해 보시면 오늘 상위권 10위 안에 있는 디지털 자산들 중에서 오르는 것들 없고요. 주간으로도 모두 하락세입니다. 그나마 16위에 있는 세타 정도가 주간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24시간 기준으로는 하락하고 있고요. 범위를 좀 넓혀봐도 비슷한 흐름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0.49% 내리면서 4,188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총 높은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이 나란히 거래대금 상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거래대금 자체도 그렇게 많진 않은 상황이고요. 오르는 종목들도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일요일 시장 별로 좋지 않은 흐름 나타내는 가운데요. 자, 바로 뉴스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주요 뉴스를 생략하고 바로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장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지표들을 먼저 이야기를 했네요. 데스크로스를 앞두고 비트코인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건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24시간 동안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이 기사를 쓴 시점에서 이 데스크로스라는 거는 50일 이동평균선,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50일 이동평균선이 내려가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올라가는 이 파란 선이 빨간색 아래로 내려가는 게 데스크로스죠. 보통 이게 나타나면 더 하락할 여지가 있다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좀 주의를 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예요. 기술적인 차트를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보면요. 이거를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마크 뉴턴이라는 뉴턴 어드바이저라는 투자회사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가격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뭐 바닥에서 사야 한다라는 말이 꼭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3만 달러 아래로 만약에 뚫고 내려가면 비트코인이 그때는 2만에서 2만 5천 달러까지 더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사려면 그때 더 고려를 해봐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신중한 매수를 해라라는 그런 조언을 내놨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움직임을 살펴보면요. 이 규제 쪽에서의 이슈가 있고 반면 기관의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약간의 상반된 그런 움직임입니다. 먼저 규제 쪽 보시면요. 지난 목요일에 쓰촨성, 중국 쓰촨성에 있는 이 크립토 마이닝 허브를 폐쇄할 거다라는 공지를 일단 그쪽에서 받았다고 하고 우 블록체인이라는 곳에서 어떤 보도를 내놨냐면요. 중국에서 제일 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인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중국에 있는 채굴 회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너네 이제 도메인 폐쇄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이 모든 게 정부 당국의 눈치 보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뭐 거래소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서버를 외국에 두고 있어서 괜찮은데 채굴 회사들은 아마 조금 대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뭔가 옮기든지 시설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자, 기관들에서는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시간 금요일 기준으로 스페인에서 가장 큰 은행이죠. BBVA가 스위스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는 디지털 자산 트레이딩과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언제부터 가능하냐면 6월 21일부터니까 내일부터네요. BBVA는요, 왜 이걸 스위스에 있는 회사에만 제공을 하냐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규제가 좀 투명하고 그리고 이미 디지털 자산이 광범위하게 채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 상관관계 인덱스를 보시면 보통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내리면 다 같이 내리는 이런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그게 클수록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오르고 이런 동조현상이 강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 탑10에 있는 최근에 디지털 자산들의 움직임이 동조현상이 많이 올라갔다. 5월 21일 이후로. 자,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중순부터는
10위권 안에 있는 디지털 자산들은 같이 움직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조정을 받을 때 앞서 말한 데스크로스가 나오면 강한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알트코인 관련해서 스위스에서 최근에 어떤 법령이 제정이 됐냐면 이 새 법령이 나왔어요. 레귤레이트, 규제하는, 디파이를 규제하는 법령이 나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DLT, 분산원장 기술 거래 시설에 대해서는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그런 법령인데요. 이게 8월 1일부터 법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DLT 회사들은 조금 더 확실한 법적인 지위를 받게 되기 때문에 파산을 했을 때 이 책임 여부를, 책임 소재를 누구한테 둘 것인가도 좀 더 명확해진다는 얘기죠. 최근에 마크 큐반 그 구단주가 내가 이 타이탄이라는 거에 디파이 토큰에 투자를 해갖고 돈을 다 잃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규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으로 나타났고, 또 이런 결과가 나왔네요. 자, 그레이스케일은 한편 13개의 디파이 토큰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 전해드렸죠. 여기에는 폴리곤, 제로엑스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위기 간략하게 기사를 통해서 점검을 해봤고요. 한국에서도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에 나온 뉴스인데요. 싱가포르식 규제를 도입하는 걸 검토를 하겠다. 암호화폐 90% 정리할 듯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업비트에서 20종이 넘는 그런 디지털 자산들이 지금 상장 폐지가 결정된 상황이죠.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그래서 이런 싱가포르 이야기를 쭉 하고, 만약에 우리가 이 규제 방식 도입을 확정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자산 교환 가치를 부여한 싱가포르와 비슷하게 대다수 디지털 자산들은 토큰으로서 가치를 잃게 된다. 결과적으로 80에서 90%의 디지털 자산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된다. 하지만 이게 아직은 확정된 상황은 아니고요.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거래소들과도 그렇고 소통을 하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캐나다의 하이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나스닥에 상장된다는 소식입니다. SEC가 지금 비트코인 ETF 승인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미루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의 회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옵니다. 캐나다의 하이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인데요. 그동안에는 TSX 벤처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이게 나스닥으로 간다는 거는 그만큼 자금이 들어올 확률이 좀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채굴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이 그린 에너지 관련해서 노력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제도권에서의 규제 움직임 또는 도입 움직임이 어제 제가 골드만삭스 리포트 소개해드린 것처럼 갈팡질팡 움직이는 모습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하나,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규제를 해야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성장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아침이네요. 자, 이렇게 뉴스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오늘의 일정까지 확인해 볼게요. 네, 일정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일요일 방송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한 주 또 시작할 준비 잘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